초구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응모현골 응모현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공부터 쳐서 대회전을 칠 수도 있고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자, 빨간 공을 노리죠. 그리고 회전도 지금 거의 주지를 않았는데 직접 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역시나 높은 초구 성공률대로 이번 공격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응모현골 응모현 선수 초구를 잡았을 때의 승률은 60.9%. 초구를 쳤을 때의 승률이요. 자,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죠. 네, 공이 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뭔가 해볼 만한데 지금 오로지 두께에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이런 두께 감각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좋네요. 네. 네. 지금 공 들어가는 걸 보면 아주 얇게 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적 각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어제의 경우처럼 테이블이 약간은 미끄러운 첫날, 대회 첫날의 분위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사실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선 3일차죠. 오늘. 예.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도 미끄러짐이 적당히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키스. 굉장히 스트로크 씩씩하게 초반부터 진행을 합니다. 네. 응모현 선수 첫 공격에서 2점 득점. 이제 1999년생의 젊은 선수 고준서 선수의 1세트 첫 공격. 네. 조금 무리를 한다면 흰 공을 겨냥해서 걸어치기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는 뒤돌리기 회전만 잘 살리면 되죠. 네. 일단 경기 초반이니까 득점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 사실 쉽다 어렵다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끌려서 그러니까 원쿠션에 닿는 지점까지 공이 밀려가는 게 아니라 잘 친 것 같지만 끌림이 유지되는 상태로 간다면 여기서 휘어버렸죠. 예. 그러면 이제 짧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물론 아래쪽 당점을 썼지만 공이 좀 밀려가도록 그렇게 네. 시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아주 짧게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예. 뱅크샷 좋아하는 선수들은 저 정도면 걸어치기도 시도했을 거예요. 네. 가볍게 보내놨습니다. 네.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비껴치기 형태였죠. 네. 무난하게 득점을 했고요. 일단 응모현골 응모현 선수의 시즌 에버리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6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647인가 그렇죠. 네. 네. 득점 성공률도 높고 뱅크샷 득점 비율도 21.5%로 상당히 양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그에 비례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문점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선수들의 거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지금 PB에서 뛰고 있는 베트남 네. 선수들이 에버리지는 좋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네. 뒤로 돌려치기 하나 더 성공. 그러니까 세트제 경기에서 지는 경기도 상당히 많이 치고 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잘 치다가 뒤집혔는지 아니면 지고 있는 경기를 끝까지 잘 따라갔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도달률, 달성률이라고 표현하는 꾸준한 득점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밀림이 있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스핀볼 여기서 네. 저런 공을 시도를 할 때 지금처럼 끌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원쿠션을 맞고 나서는 사실 끌림이 유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빨랐죠. 스트로크 자체에서 마지막에 채는 순간에 너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너무나도 경쾌했기에 성공시키지 못했던 응우엔과 응우엔 선수의 공격.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자,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구사합니다. 네, 안정감 있네요. 짧게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갔습니다. 고준서 선수의 첫 득점.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맞았지만 선수 입장에선 저렇게 맞아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빠져나와야 다음 공을 좀 노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딱 붙어버리면 뭐 힘들죠. 저게 좀 두껍게 맞으면 빨간 공 앞쪽으로 가고 내 공은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뒤돌리기가 길게 쳐야 되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경기 운이 좋습니다. 두껍게 쳐서 보내놓고 이번엔 정면으로 맞았네요. 자, 고준서 선수가 체격은 좀 왜소한 약간 슬림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구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을 같이 쳐보니까 굉장히 묵직한 그런 구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큐를 좀 무겁게 쓸까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병역의 의무를 아직 다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살짝 감았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죠?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그냥 얇게 가만히 놔두면 너무 길어지는 각이라서 네. 두껍게 치기는 키스가 좀 애매하고 자, 그래서 얇게 치면서 약간의 속도감과 당점을 낮춰가지고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99년생이면 PBA 투어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는 가장 젊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젊은 선수들도 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어제 경기에서 비록 지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죠. 이제 17살, 우리 나이로 17살인 김영원 선수. 네. 굉장히 씩씩하게 잘 치더라고요. 아직 중학교 3학년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뭐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네. 머지않아 물론 신정주 선수가 원년에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이제 20대 챔피언이 있었지만 이미 네. 앞으로 꾸준히 20대 챔피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김영원 선수라면 10대 챔피언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일단 나이로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네. 못합니다. 자, 리버스. 이렇게 가면 네. 뒤로 그렇죠. 넘어가죠. 이번에도 아끼지 않고 샷을 날려봤던 응우엔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굉장히 테이블을 열심히 돌고 있는데 이제 결심이 좀 섰을까요? 고준서 선수. 네, 뭐 횡단은 너무 어려운 상태고 흰 공을 맞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살짝 공이 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회전을 써야 되겠죠. 네. 조금 많이 꿈틀거렸네요. 그래도 뭐 정말 잘했어요. 예. 저런 공들이 사실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 공을 건네준 상대 선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뭐야? 이렇게 쳤어? 하면서. 그런데 지금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면 뭔가 부담스럽죠. 네. 자, 네. 그리고 뭐 다음 다음 선수 공치기가 너무 까다로운데요. 그런데 이 각이 너무나 평범한 각이라서 네. 내공 위치가 좀 좋지 않아도 리버스로 공략을 하네요. 예. 비껴치기로 갈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파고 들면서 네, 좋습니다. 스트로크 좋습니다. 진짜. 예. 어차피 내가 이 지금 쿠션에 붙어 있는 공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 밀릴 수밖에 없으니 네. 네, 특유의 발 비비기. 네.
아무렇게나 다리를 벌리고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딱 맞는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그 독특한 동작이 있죠. 네. 근데 저 비비기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들쭉날쭉해요. 신기하게도. 뒤로 네. 살짝 넘어가 버린 응구현 선수의 공격. 자, 계속해서 고준서 선수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흰 공이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빨간 공부터 치나요? 네, 이제 빨간 공 세워치기를 시도하는데 네. 자, 이건 세이프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공격이 또 비슷하게 간 것도 아니네요. 빨간 공을 흰 공 뒤로 빼지 않는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다면 사실 역회전을 사용하면 안 됐죠. 예. 네, 약간의 역회전까지 지금 좀 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얇게. 약간의 역회전을 준 만큼 디플렉션이 나서 얇게 맞은 걸까요? 가끔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역회전이 저렇게 첫 번째 쿠션에서 많이 사용될 거라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자, 비껴치기로 길게 속도 조절을 좀 할 것 같아요. 아하. 지금은 분명 속도 조절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앞공을 좀 두껍게 맞추면서 내공이 애초에 원쿠션으로 들어갈 때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얇게 맞았어요. 그래서 각도 완전히 지금 짧은 각으로 와버리고 이건 완전 실수죠. 그렇죠. 네, 안타까워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제 수비까지 할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쳐도 되는 공이었는데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준서 선수 해볼 만하죠.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예. 짧게 네, 좋습니다. 가볍게 치자마자 바로 득점을 확신을 했습니다. 빨간 공이 계속 내려와서 뱅크샷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싶은 그런 공 배치였는데 자, 득점이 되면서 뒤쪽에 공간이 생겼지만 뱅크샷은 좀 까다롭게 돼버렸어요. 비껴치기를 바라보는 건가요? 사실 이런 공은 가볍게 끌어서 더블 레일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짧게. 네, 그렇지만 좋습니다. 네. 네. 확실한 도착. 그렇죠. 이게 내 눈에 먼저 띄고 첫 번째 딱 감각적으로 온 공 선택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네. 중간에 마음 바뀌었을 때 선택이 잘못됐을 때 마음을 바꾸는 건 좋지만 긴가민가해서 바꾸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네.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키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알맞게 빨간 공 진행됐는데 아직. 네, 역시나. 네. 뭐 쿠션 쪽에 아예 붙이지 않는 이상은 이 위험이 상존하죠. 지금보다 더 천천히 쳐야죠. 예. 뭐 물론 두께가 조금 더 얇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빨간 공이 움직이는 건 내가 세게 치든 천천히 치든 사실은 두께 때문에 저기까지 굴러가는 거니까요. 네. 이제 6이닝으로 넘어옵니다. 5대5. 자, 뭔가 굉장히 예민해 보이지만 의외로 또 쳐보면 쉬운 공이죠. 옆돌리기 들어가고 노란 공 코너 포지션 성공했는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공은 또 물론- 빨간 공이 맞아도 좋은 포지션 설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사실 제일 좋으려면 네. 지금처럼 빠져나가면서 맞는 게 아니라 좀 짧은 형태로. 그렇죠. 안쪽에서 맞아야죠. 예. 네,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예민했으니까.
이참에 팽크샷. 와, 이만큼 짧게 네. 오기도 하는군요. 저건 뭐 회전을 안 주고 쳤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당점이 좀 높은 상태에서 전진력 때문에 공이 3쿠션 이후에 내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쓰리 가는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내려올 것 같았는데 네,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예, 여기서 여기서 휘는 걸 보니까 속도도 너무 빨랐고 전진력이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자, 달아날 수 있는 찬스죠. 이게 뭡니까? 네. 네, 이건 정말 운이 없는 거죠. 저기 틈이 있어도 이 정도로 길게 치면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길게 내려오는 각에서 사실 저렇게 빠지기가 힘들죠. 좀 아쉬운 건 예. 지금 고준서 선수가 지극히 정상적인 당점, 그러니까 위아래 위치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당점에서 쳤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굉장히 조심했어요. 근데 저런 공은 사실 당점은 중단보다 살짝 높은 상태에서 회전을 다 준 상태로 그냥 가볍게 치면 절대 분리가 안 되거든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정고현 선수의 더블 쿠션. 가볍게 아주 잘 처리했네요.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응유엔 선수의 특징 보면 거의 대부분 항상 수비를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한다는 거죠. 네. 상당히 공이 까다로워요. 고준서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베트남 선수들은 원 쿠션을 기반으로 해서 볼 컨트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수비, 공격, 포지션 플레이 다재다능하죠. 그렇죠. 자, 조금 더 밀리면서 들어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국내에서도 국내 중대에서 이 사구라는 그런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구의 개념이 이제 사실 3쿠션의 기본이 좀 되려면 원쿠션 위주의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모아서 그냥 많이 치는 그런 기술을 선호하다 보니까 사구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쳤던 분들이 3쿠션으로 전향을 했을 때 그 높은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성질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대회전 성공. 옆돌리기를 보고 있는 고준서 선수. 큐디를 꽤 많이 들었네요. 얇게 네. 쳐서 빨간 공을 지금처럼 보내기 위해서 QD를 들어서 시도를 한 거죠. 네. 다시 한번 동점 7대7. 빨간 공을 바라보고 있는 눈빛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비껴치기 짧게로 갔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네. 당점에 적은 회전으로. 네. 저희 중계석이 경기 테이블 바로 뒤쪽에 있어서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밀면 선수들의 당점이 아주 잘 보이는 장점이 있네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죠. 예.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선수들 귀에 들릴까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간혹 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공이 잘 안 보일 때 이 저희들의 얘기가 들려서 그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반대로 하이런 치고 있는 선수는 뭐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안 들렸다고. 네. 집중력의 차이죠. 자, 적당히 퍼져서 이게 각이 잡혀야 되는데요. 네. 오늘 고준서 선수가 열심히 잘 치고 있는데 긴 각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렇죠. 이런 옆돌리기를 시도할 때 이제 키스에 대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키스를 확실히 빼려고 두께를 조금 더 잡고 밀어치는 그런
스트로크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섬세하게 공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1세트 8이닝 응우엔 선수가 7점, 고준서 선수는 8점. 네, 살짝 밀렸죠.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아하. 워낙 꾸준하게 치는 선수고 뭐 크게 에버리지가 떨어지는 경기를 잘 안 하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뭐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고준서 선수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죠. 횡단. 네. 네, 좋습니다.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약간 역회전을 주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은 기울기에서 사실 역회전을 줬을 때 당점이 조금 낮아지거나 치면서 약간 비틀기가 들어가서 역회전이 더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회전을 주지 않고 시도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적구랑 단쿠션 사이에 공간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빠질 걱정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예. 조심스럽게 앞돌리기 쭉쭉 내려 보내는데 아하. 하단까지 좀 써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자,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잠깐 또 방심을 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자, 쿠션에 가까우니까 내가 앞쪽 쿠션에다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공도 살짝 떠 있고 두께가 조금만 두꺼우면 지금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평온하게 생각하다가 저기에 속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맞아요. 네. 제가 늘 그러거든요. 뭐 핸디가 말을 해주죠. 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수들도 저런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달라서 가끔 속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응우엔 선수 타임아웃 부르고 뱅크샷 준비합니다. 응우엔 선수의 뱅크샷 득점 비율은 21.5%. 네, PBA 참가 첫 시즌에 21.5%면은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이 코너 깊숙이 넣으면 길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잘 좋네요. 걸렸네요. 네. 예. 이대로 밀릴 수는 없다는 의지 속에서 2점짜리 잘 잡아냈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좀 까다로울 배치가 섰는데 지금 왼손 사용하는 응유엔 선수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이건 두께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단에서 끌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네. 넘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면서 공격 2개로 넉점. 또 뱅크샷인가요? 또? 네. 틈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고준서 선수에게는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죠. 네. 위쪽 당점만 아니면 돼요. 지금 같은 공은 뭐 물론 또 얇게 맞으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쉬워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럴수록 아주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응우엔 선수. 당점을 상당히 올리는데요. 변화를 조금 주겠다는 뜻이에요. 저러면. 놓치지 않죠. 응우엔 선수 3연속 뱅크샷. 각이 너무 편했죠. 예. 사실 뭐 속도가 뭐 이상한 그런 속도만 아니라면 지금처럼 약간의 분리만 이루어지면 뭐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뱅크샷이 또 다른 뱅크샷을 계속 불러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하나 더 나왔으면 그대로 경기 끝날 뻔했는데. 뱅크샷 치나요? 비껴치기겠죠. 설마 이걸 뱅크샷을 시도를 하겠습니까? 네, 밀렸어요. 네. 고준서 선수는 순간 심호흡을 좀 크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준서 선수가 아직 1세트니까 경기 초반이잖아요. 초반인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공을 놓치면 약간 인상을 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게 바로바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직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년의 젊은 선수, 예,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선수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회전만 끝까지 살아 있었다면 네, 네, 좋습니다. 이미 1, 2, 3 쿠션까지도 회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고 득점이 됐어요. 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제어가 안 된다면 경기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그때그때 표현을 하면서 털어낸다면 오히려 경기력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어느 쪽일지는 아직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봤죠. 네, 아, 좋습니다. 잘 쳤습니다. 이 정말 두 선수에게 너무나 중요한 1세트 같아요. 예, 일방적으로 지금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두 선수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달아나고 따라가고 아주 재미나게 경기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팽팽하게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 승부에서 사실 지게 되면 뭔가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케니컬 브릿지를 이용해서 5포인트 반 정도 상당히 멀리 있는 공을 치려고 했는데 왼손으로 방법을 이것도 좀 여의치 않은가요? 네, 타임아웃 쓰고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레스트를 이용해서 빨간 공을 가볍게 툭 쳐서 뒤돌리기가 가능했다면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네. 막상 놓고 치려고 보니까 뭔가 가볍게 칠 수 없는 거거든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 오른손에도 장갑을 끼고 짧게 이 회전을 왜 뺐을까요? 끝까지 다 회전을 주고 쳤어야 되는데 네, 그냥 두께랑 모든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투에서 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절대 왼손으로 강하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회전을 많이 줘야지 오히려 더 짧아지는 공이에요. 네, 회전을 덜 줬기 때문에 1에서 2로 가는 각이 생겨서 3에서 자동으로 길어져 버린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착실하게 오른손에 장갑까지 끼면서 준비를 해봤지만 득점 중단됐습니다. 네, 이건 실수의 가능성이 좀 있는 공 배치인데요. 일단 키스 잘 빠졌고 네, 들어가면서 득점됐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완성했습니다. 자, 끝까지 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참 어렵게 하네요. 그래도 응연 선수가 지금 정말 잘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노란 공과의 키스가 두려워서 속도가 조금만 빨랐어도 짧게 빠지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빠져나갈 길이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득점을 추가를 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그 멋진 공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아하,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멋진 비껴치기 공격으로 응우엔 선수가 1세트를 끝내버렸습니다. 자, 고준서 선수가 아주 분전을 했지만 응연 선수의 마무리가 참 좋았죠. 예. 그리고 적시에 터진 이 뱅크샷 3방 정말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6득점이었습니다. 네. 응우엔 선수와 고준서 선수의 대결 1세트 연속 공타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두 선수가 득점을 하면 바로 반격하는 재미난 랠리 상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죠. 15대 11 응우엔 선수가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